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부동산 보유 시의 세금과 부동산 처분 시의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출제될 수 있는 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 보유 시의 세금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보유 시의 세금을 한번 쫙 볼게요. 우리가 보유 시의 세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재산세. 그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교육세인데, 교육세 정식 명칭이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그쵸? 농특세. 우리가 농특세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 농어촌 특별세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와, 이렇게 많이 내요. 네. 원래 부동산 보유하면 세금 많이 내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 그리고 사업소세. 끝인가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시의 부가가치세하고 임대시의 소득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임대니까 보유만 따지면 이렇게 총 7개가 됩니다. 보유만 따지면. 저거를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따르는 자격증이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아닙니까? 일임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재산을 토탈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줄쳐놓으세요.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주택, 선박, 항공기도 됩니다.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그 다음에 과세 표준물, 토지나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적용비를 곱하게 됐고요. 선박 항공기는 이거는 거래 가격 등을 감안해서 누가 결정한다? 줄쳐놓으세요.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결정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율 가죠. 세율. 뭐 항상 세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재산세 세율. 자, 재산세 세율은 토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0.2, 그 다음에 5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에다가 0.3, 1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25만 원에다가 0.5, 0.2, 0.3, 0.5. 여러분 숫자를 그거 외우셔야 돼요. 5천만 원, 1억 원 초과, 0.2, 0.3, 0.5. 됐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종합 합산 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가 있는데, 별도 합산 과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0.2,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할 때 0.3, 0.4, 그 숫자 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완전히 분리 과세하는 거. 자, 완전히 분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저율 분리 과세와 고율 분리 과세가 있는데요. 저율 분리 과세는 0.7이죠. 거의 대부분이 0.7이고요. 그래서 0.7%고 1000분의 0.7이니까 0.7%고 그 다음에 과세표 1000분의 2%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 100분의 2가 2%죠. 1000분의 2면 0.2%네요. 이것도. 그 아까 저건 0.07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토지개발공사나 주공 이런 것들의 임대용 토지 등이 이런 것들은 이제 1000분의 2가 된다. 그다음 고율 분리과세 되는 게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인데 이 경우에는 1000분의 40이 세금으로 낸다. 예, 됐죠. 그다음 건축물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알아두시고요. 이건 골프장이 뭔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숫자를 외워두시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 별장은 40. 자, 별장은 1000분의 40이고요. 별장 이외에는 0.1부터 0.5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 선박의 경우에는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그 다음에 기타 선박은 1000분의 3인데 항공기 1000분의 3으로서 기타 선박과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납기일은 토지는 9월 16일. 요건 됐습니다. 이것까지 외우기 좀 힘들고요. 그냥 쭉 한번 봐두시고 가시고요. 재수없게 나오면 그냥 7월 16일부터 30일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죠. 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보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보다 높게, 자, 일단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가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과세해서 이걸 통해서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게,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이런 건 안 맞고요.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그래서 보시면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다. 6억 원. 주택 공시가격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5억 원. 그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서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80억입니다. 그 다음 납세지는 개인은 주소지고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거 6월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거에는 자진신고였는데요. 2008년도분부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자진신고였어요. 근데 이게 2008년도 보니까 이제 2009년에 신고할 때겠죠. 2008년도 분부터 이제 과세로 바뀝니다. 과세로.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부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접 거기서 금액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죠? 부가징수로 바뀝니다. 불성실가산세 20% 똑같은 거니까 그건 뭐 놔두시고요. 그 다음 세액공제 볼까요? 과세표준 및 세율 나와 있죠. 과세표준 및 세율.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그러면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는요. 주택의 경우에 6억 원 이하가 1000분의 5, 0.5%죠. 0.5%, 0.75, 1%, 1.5%, 2%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에서 얼마까지다? 0.5%에서 2%까지다 라고 알아두시고,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제일 싼 게 6억 원 이하고요. 제일 비싼 게 94억 초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이제 주택인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15억부터 45억까지입니다. 아까 주택은 6억부터 94억. 실제로 94억짜리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15억부터 45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0.75%에서, 그 다음에 초과 금액의 2%까지입니다. 초과 금액의 2%까지. 네. 그 다음에 토지분 중에서 별도 합산의 경우에는 200억에서 400억입니다. 다시요. 아까 우리 주택은 6억에서 94억, 종합합산 토지는 15억에서 45억,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200억에서 400억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납은 토지나 뭐 이런 걸 내는 거죠.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물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허가사항입니다. 물납은 무조건 물건을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허가사항이에요. 허가가 돼야지 낼 수 있어요. 분납은 500만 원입니다. 이거 5천만 원 그럼 틀립니다. 1000만 원도 틀려요. 500만 원입니다. 분납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세액의 일부를 2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그래서 500만 원 2개월 요거 조심하세요. 500만 원 2개월. 그 다음 종합교육, 지방교육세, 자, 20%, 농어촌 특별세, 100분의 20, 20%, 부동산 세액이 20%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 자, 과세 대상 토지 뭐 쫙 나와 있는데요. 과세 대상 제외 토지, 예, 됐고요. 넘겨보시고요. 자, 세율 알아두세요, 세율. 자,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0.15%입니다. 0.15%. 그런 거 세율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공동시설세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나와 있네요. 공동시설세는 소방, 오물처리, 수리시설 뭐 이런 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이거 지방세입니다. 공동시설세 옆에다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공동시설세 옆에다가 지방세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거 지방세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율은 0.05%에서 0.13%까지입니다. 예, 뭐, 기타 공동시설은 제외하더라도 0.05에서 0.13%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부동산 임대시. 사업소세가 빠졌네요. 하나 추가하시죠. 거기 7번 사이에. 예, 추가. 우리 책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사업소세가 있어요. 아까 있었죠, 그죠? 사업소세. 자, 사업소세는 도시 환경 개선 정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목적은 도시 환경. 도시의 환경 개선 정비. 여기에 필요한 돈을 걷는 게 사업소세입니다. 과세 대상은요, 사업 소형 건물의 연 면적과 종업원의 급여 총액입니다. 자, 다시요. 뭐 적어볼까요?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물의 연 면적이요. 사업소의 건물, 그러니까 사업소세니까 영업장소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연 면적이 기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많이 내겠죠. 종업원 급여 총액이에요.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를 걷냐면 건물의 면적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을 걷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급여 총액에다가 0.5%를 걷습니다. 급여 총액의 0.5%가 세금으로 나가고요. 1제곱미터당 250원이 사업소세로 나갑니다. 예, 자,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도 좀 알아둡시다. 세금 내지 않는 거. 자, 사업소세를 면제받는 애들도 있어요. 요거를 면제받는 애들, 전체가 330제곱미터가 안 되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 50인 미만이요. 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아시겠죠?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소세는 도시의 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해 만든 세금이고요. 과세 대상 건물 연면적과 종업원 급여 총액이 하는데 연면적은 제곱미터당 250원, 급여 총액에는 0.5%를 곱하는데 330제곱미터 이하와 그 종업원 50인 이하는 면세된다. 예, 됐죠? 자, 임대시의 부가가치세 가죠, 이제. 자, 과세 표준 임대료 됐고요. 염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라고 있는데요. 간주 임대료. 임대 보증금의 연 4.2% 돼 있는데 2007년 9월 28일 날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도 좀 바꿔 봅시다. 간주 임대료가 바뀌었어요. 간주 임대료가 과거에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게 좀 과거 수치네요. 거기에 4.2%, 연 4.2% 그랬는데 요게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요. 책하고 저하고 다르면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예, 저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저를 연 5.0%로 바뀌었습니다. 고쳐놓으세요. 연 5.0%로 바뀌었습니다. 447페이지 있죠? 중간쯤에 여러분 딴 거 보시고 계셨으면 그거 고쳐놓으세요. 곱하기 과세 일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기간을 보면은 과세 기간 됐습니다. 그런 거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 3.0% 안 바뀌었으니까 요거 외워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임대시의 소득세 갑니다. 임대시의 소득세. 자, 소득의 구분 보세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의 계산 돼 있고요. 됐고요. 세율 보세요.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8% 돼 있는데요. 아유, 이것도 잘못됐네요. 요것도 고쳐드릴게요. 요거를 뭐로 고치셔야 되냐면, 이건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좀, 요 부분에, 세율 부분에 좀 오류가 좀 있네요. 8%가 6%고요. 그 다음에 17%는 16%로 바뀌었고요. 17%가 16%고요. 그 다음에 26%는 25%예요.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 받은 거랑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고쳐놨네요. 그 다음에 35%는 그대로 35%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내느라고 이런 것들 놓쳤네요. 6%, 16%, 25%, 35%.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웠던 거 그대로 다시 적용시키시면 돼요. 이게 지금 87, 26, 35 옛날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 시의 세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 시의 세금. 35. 죄송. 큰일 날 뻔했네요. 35도 아니죠. 33이죠. 다시요. 6%, 15%. 아니죠. 왜 이러죠? 35% 맞죠? 35%. 지금 제가 뭐랑 헷갈렸냐면, 이게 또 2010년이면 또 바뀝니다. 2010년이면 또 바뀌어요. 2010년에 바뀌면 이게 34로 바뀝니다. 또 33으로 바뀝니다. 이게. 네, 일단은 올해 시험에서는 6, 16, 25, 35로 가시면 되고요. 이 시험을 혹시 2010년에 보시게 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뭐로 바뀌냐면요. 자, 2010년에 보실 분들, 자, 6 맞고요. 16도 바뀌나요? 예, 바뀌죠. 15. 이거 24. 요거 33. 요거는 2010년이에요. 요거 제가 써드린 거는 2009년까지고요. 2009년까지는 6, 16, 25, 35고요. 2010년에는 6, 15, 24, 33으로 또 바뀌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것만. 저거는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처분으로 갑니다. 부동산 처분 시의 세금. 자, 양도소득세죠. 부동산 처분 시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쫙 알아두셔야 됩니다. 쫙. 자,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죠? 예, 그건 쭉. 토지,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 취득권, 주식 양도, 골프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좀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예외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과세 양도소득 있죠.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자, 파산신고 처분, 그 다음에 농지 교환 이익,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요 경우, 그 다음에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한 요 4가지의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거주자, 자, 이 기억, 니은, 리을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억, 니은, 리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이 4가지를 모두 해당돼요. 이 4가지에 모두 해당될 때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이면서 1세대 국내 1주택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자산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는요. 주거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좀 예외 규정으로 봐준다 이 얘기지요. 그죠? 예, 됐습니다. 그렇다. 알아두시고요. 뭐 지정문화재 주택 소유한 1세대 2주택, 농어촌 주택 소유한 1세대 2주택 됐고요. 그 다음에 겸용주택 가보죠.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겸용주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는 거예요. 이걸 주택으로 봐야 될지 주택이 아닌 걸로 봐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 면적보다 크다면 그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주택 외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혹은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더 넓다면 그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됐죠? 또한 고가주택 나와 있는데요. 실제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 아닙니다. 6억 아닙니다. 요거 개정됐죠. 종합부동산세는 6억으로 그대로지만은 고가주택은 9억 원입니다. 9억 원. 그것도 고쳐주세요. 여기 요 부분에서 참, 바뀐 부분들이 좀 많았죠. 6억 원 아니고요. 6억 원 아니고 9억 원으로 바꿔주세요. 뭐가요? 고가주택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안 바뀌었어요. 요거라니까, 종합부동산세도 9억으로 바꾸자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 그대로고요. 고가주택만 9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 됐고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그 다음,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 보시면, 실거래가 됐고요. 거기 3%, 7%, 1% 숫자만 좀 알아두시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해드렸죠.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아까 했죠. 모든 자산에서 각각 25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율 좀 보죠. 세율 볼게요.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고요. 1년에서 2년이면 40%, 미등기 전매 70%입니다. 거기까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를.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양도자산의 경우에도요, 요것도 아까 바뀐 거랑 똑같죠. 똑같아가지고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요거 좀 바꿔볼게요. 그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종합소득세율 똑같습니다. 여긴 정말 옛날 거네요. 1,000만 원 이거는 1,200 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1,200.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그 다음에 4,600에서 8,800. 그 다음에 8,800 이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9, 18, 이건 정말 옛날 거고요. 6, 16, 그 다음에 25, 35. 요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요, 다시. 그죠? 예. 이게 자꾸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예, 6, 16, 25, 35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요게 2009년까지만. 요게 2009년까지 적용됩니다. 혹시 이거 2010년에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2010년 이거예요. 2009년까지 6, 16, 25, 35입니다. 됐죠? 예, 그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특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 60% 변동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변동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 60%까지 나머지는 전부 변동이 없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예정 신고 2개월까지 신고하면은 10% 공제한다. 바뀐 거 없고요.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10%가 부과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2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돼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류를 좀 써볼게요. 양도소득세 감면 중에 좀 중요한 걸 써볼게요.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거기 4번 양도소득세 감면을 좀 적어드릴게요. 좀 중요한 건 써놓으시고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 임대주택이요. 장기 임대주택 예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농지요. 자기가 직접 농사 사지는 것 자격농지. 자,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요. 요거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주택 취득했을 때요.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에요. 신축주택 취득이요.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이요. 미분양주택 받았을 때요. 자, 미분양주택 받았을 때는 이때는 과세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자, 농촌주택 취득자. 요거는 이제 장기 임대 요 감면. 요것도 감면. 요것도 감면이고요. 요건 과세 특례.
요거 취득도 과세특례요. 요것도 과세특례.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 요거 감면이요. 양도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아이고. 예, 뭐, 이거 됐습니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장기임대주택 감면, 자격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예. 됐죠? 예,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일단 부동산에 대한 보유와 취득 시의 이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갈 텐데요. 요 상속 증여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대로 그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겹칩니다. 이게.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안 했고 이제 요쪽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속세는 사망 시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사망과 무관하게 그냥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되죠. 근데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 부분은 이제 앞에도 나오고 지금 또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일임투자자산 운용사하고 가장 관련이 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 상속과 그 다음에 요 증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요 과서 나오는 문제도 이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게 주로 뭐냐면 상속세의 과세 대상, 과연 상속세, 어떤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가, 그 다음에 상속세를 누가 내야 되는가, 그죠? 누가 내야 되는가, 그리고 상속의 순위와 법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상속을 받는 게 나은가, 포기하는 게 나은가,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고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의 원칙은 뭔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자식이 몇 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상속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요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시면은 요 바로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이 뭐냐면요.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세금 절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공부해서 요걸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까지가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절세 전략을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니까 굳이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바로 이제 여기, 제가 앞부분에, 혹시 뒤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앞에 보실 텐데, 뒷부분이 오히려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좀 공부한 것 중에 숫자가 조금 우리 교재에 좀 틀려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해드린 게 맞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의문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써드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협회 교재에서 확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확정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틀리면 이제 교과서가 틀린 거니까 뭐 협회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이걸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미 확정된 교재를 보고 제가 다시 적어드린 거니까 요거대로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 과목의 마지막 부분, 그 상속 증여세.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